이번 논문은 드림퓨전이라는 논문이고요. 텍스트 투 3D 하는 연구예요. 퓨전 모델을 사용해서요. 이거 실제적으로 지금 최근에 텍스트 투 3D를 널프랑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는 모델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봤었던 논문들 중에서는 이제 최초로 텍스트 투 3D 했던 논문이에요. 이쪽에서 이제 그 후속되는 논문들이 다 차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제 베이스 논문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좀 깊게 봤어요. 저자 이제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이고요. 이게 텍스트로 이제 이미지를 만든 영상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홈페이지의 예시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어떤 이름, 어떤 텍스트를 썼을 때 요 영상이 나오게끔 이게 다 렌더링을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3D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네, 이런 것들 뭐 로드 3D 모델 해가지고 것들 프로그 베어링어 스웨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운 받아가지고 웹으로 해가지고 돌려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네,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자면요. 일단 랜덤하게 어떤 카메라 포즈를 주어져 가지고 이미지를 그리게 돼요. 어떤 이제 제한된 한정된 구형 구간에서 어떤 카메라 포즈가 주어질 경우 그 포즈에서 렌더링 될 그런 이미지를 널프를 통해서 그리게 되고요. 그 널프로 그려진 이미지에 대해서 그 텍스트 이미전이라는 이제 텍스트 투 2D라 연구의 알고리즘을 그대로 들고 왔어요. 얘는 웨이트를 그대로 들고 오고 뭐 업데이트 하진 않고요. 그래서 어떤 텍스트를 쳤을 때 거기에 나오는 레이턴트 벡터랑 그 널프로 그려진 이미지에서 가우시안 노이즈를 써가지고 만든 것들을 뭐 유넷에 넣어가지고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게 돼요. 그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이미전에 대한 로스를 사용한 후에 걔로 가지고 널프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게 되는 구조예요. 지금 이렇게 설명드렸을 때 정확히 전달이 안 될 것 같고요. 뒤에 하나하나씩 디퓨전 모델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널프의 웨이트를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디퓨전 모델은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 원본 있던 입력 이미지가 주어지면요. 일단 가우시안 노이즈가 일단 타임스탬프에 따라 가지고 시간에 따라 가지고 노이즈가 하나 둘씩이 추가돼요.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뭐 t가 뭐 1000이라면은 1000번 이걸 거쳤을 때 어떤 노이즈가 가득 찬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 이 이미지를 만드는 거는 고정된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가지고 이렇게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람이 알아볼 수 없는 레이턴트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레이턴트 벡터를 가지고 이제 리버스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통해서 다시 원복을 시키는데요. 이때는 그 노이즈를 여기서는 추가해줬다면 여기서 노이즈를 빼줘야 노이즈를 빼서 원래 이미지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이미지를 넣었는데 다시 원상 복귀했더니 원래 입력 이미지가 똑같이 나온다. 라면 뭔가 이미지 생성 모델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가우시안 노이즈를 넣어주고 이제 빼주면서 이 이미지에 대한 확률 분포 값이 포워드 리버스 했을 때 확률 분포가 유사하게끔 만들어줘서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얘는 고정되어 있고 얘는 그 네트워크 또는 이제 어떤 학습되는 파라미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리버스 디노이징 프로세스에 나오는 가우시안 노이즈가 이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의 가우시안 노이즈를 모방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가 학습이 돼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지금 단어로 정리해봤는데 입력 이미지에 뭐 정규 분포를 가진 노이즈를 여러 단계 추가하고 여러 단계에 걸쳐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입력 이미지와 유사한 확률 분포를 가진 결과 이미지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네, 이러한 학습 과정은 뭐 아까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했었는데 그 노이즈는 그 확률 분포의 평균이랑 표준 편차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꼴인데 가우시안 분포가 그래서 뮤가 이게 평균 값이고 네, 이게 표준 편차인 상태에서 요게 값이 바뀌면 이렇게 그래프가 바뀌게 돼요. 요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시키기 되는 그런 구조예요. 이 DDPM이라는 거는 이제 디퓨전 모델의 포워드 리버스를 따르면서 리버스 할 때 유넷을 사용해 가지고 어떤 네, 원본 이미지와 유사한 확률 분포를 따르게끔 네, 만드는 그런 네트워크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최근에 텍스트 to 2D, 텍스트 to 이미지 그런 연구가 있는데요. 일단 아까 앞에서 보셨던 어떤 입력 이미지가 주어지고요. 걔를 고정된 디퓨전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고정된 가우시안 노이즈가 더해주고요. 그렇게 통해서 레이턴트 벡터가 생성되고 그 레이턴트 벡터랑 그 다음에 컨디션에서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텍스트를 인베딩해서 나온 이제 레이턴트 벡터랑 합쳐져 가지고 그 두 개의 레이턴트 벡터를 입력을 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값이 입력 이미지와의 확률 분포가 비슷한 네, 결과 이미지로 나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거에 추가로 이제 텍스트가 입력을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가 입력을 주어졌을 때 그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 그런 게 지금 텍스트 이미지 뭐 이미전이나 다른 네, 연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넬프랑 어떻게 결합을 시켰냐면요. 일단 전체 트레이닝 테스트 수도 코드를 보면요.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랜덤 웨이트로 넬프를 초기화하고요. 뭐 학습되지 않은 상태니까 랜덤 값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을 거치게 되는데 랜덤한 카메라 위치와 각도 그리고 라이트 위치 색상을 샘플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요 그림을 보시면 요게 카메라 각도 여기만 비쳤지만 여기서도 비치고 여기서도 비치고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 널프에서는 그냥 카메라 각 포즈에 따라서 뷰 디렉션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이미지를 나타내게 되는데 여기는 라이트 값을 또 따로 줘요. 그래서 라이트도 랜덤하게 준 후에 그 다음에 그 라이트 값에 따라 가지고 노멀을 뽑고 노멀에 따라서 쉐이딩을 뽑고 그런 과정을 펼쳐서 약간 이거는 그 쉐이프를 조금 더 잘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네, 모델로 사용하고 있고요. 뒤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렌더링한 후에 널프 파라미터 텍스트 인베딩 값으로 여기서 제한한 게 스콜 디스틸레이션 로스라고 디퓨전 모델에서 사용하는 이제 로스 값이 있는데 그거를 사용해 가지고 그 로스를 구해서 널프 웨이트의 파라미터를 백프로페이션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일 뭐 15,000번에서 학습을 되면요. 널프가 웨이트가 학습이 될 거죠. 그러면은 특정 카메라 위치와 뷰 디렉션에서 널프 이미지를 이렇게 확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각각 1번, 2번, 3번, 4번을 나눠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랜덤 카메라, 랜덤 라이트 샘플링 이 부분인데요. 3D 모델을요, 바운디 스피어 내부로 제한하고요. 그 spherical coordinates 해서 그 구표면에 구표면에 있던 어떤 지점을 대해서 구면 좌표계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카메라 위치를 이 구면 좌표계 내에서만 위치하도록 이제 설계를 하고요. 그 구표면에서 일단 특정 점에서 항상 구의 원점을 바라보게 룩겟 하게끔 만들고요. 그리고 그 포컬 랭스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뭔가 다양한 뭐 해상도를 가질 수 있게끔 뭐 상수값을 균등하게 곱하는 그 랜덤 이미지 그려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위치를 카메라가 어떻게 정해졌으면요. 그 카메라 위치 중심으로
어떤 확률 분포로 뭐 샘플링해서 빛의 위치를 바꾸게 돼요. 그렇게 해서 랜덤하게 카메라 위치랑 조명 위치를 바꿔가면서 어떤 3D 모델이 만들어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렌더링 부분에서는요, 64 x 64로 쉐이딩 된 넬프를 렌더링 하는데요. 네, 해상도가 되게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뭐 3D 모델을 만드니까 뭔가 해상도를 지금 최초 연구에서는 적게 한 것 같은데 이 이후에는 아마 더 높아졌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렌더링 방법을 이제 널프와 다르게 랜덤하게 사용했는데 일단 널프와 똑같이 알베도로 렌더링해요. 그러니까 널프 네트워크를 거쳤을 때 나오는 컬러 값을 가지고 뭔가 그려지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쉐이딩 없이 쉐이딩 해서 렌더링, 아까 설명드렸던 거 라이트 값 랜덤으로 한 후에 노멀 뽑고 쉐이딩 한다고 했는데 걔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식이 있더라고요. 어떤 라이트 좌표 L에서 발생되는 조명 색상과 이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을 가정해서 어떤 포인트 좌표, 3D 포인트 좌표가 주어졌을 때 요런 색상값과 좌표값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컬러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쉐이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n 곱하기 l 돼 있는 게 요 수식을 사용해가지고 만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쉐이딩을 할 때 노멀 값이 필요한데 그 노멀 값은 이제 볼륨 덴시티를 t를 서페이스 B의 좌표에서 두 번 미분하면 노멀 벡터 값을 구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거는 다른 연구에서 가져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쉐이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이제 알베도를 하이트로 바꿔서 쉐이딩하고 렌더링 하게 돼요. 이제 알베도 값이 컬러 값, RGB 값이 있을 텐데 얘를 그냥 화이트 값으로 1,1,1로 만들어 가지고요. RGB 111로 만들어 가지고 화이트로 만든 후에 그걸 그리게 해요. 1번만 사용하면요. 그러니까 평평한 3D 모델이 나와도 점수가 높게 나와요. 근데 이게 쉐이딩이나 이제 알베도 값을 화이트를 바꿔서 하면은 평평하지 않고 볼륨이 있는 이제 3D 모델을 만들 수 있게끔 이제 도와줘요. 그런 기법을 적용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디퓨전 로스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디퓨전 로스를 계산하게 될 때 이미전 모델을 사용할 때 뭐 텍스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조금 들어가요. 아까 이게 엘리베이션 앵글 60도 이상일 때는 이제 구매 좌표기에서 이게 이 값이 60 이상이고 6이면은 프론트 뷰라고 또 오버헤드 뷰라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에 따라서 뭔가 바뀔 때는 프론트 뷰, 뭐 사이드 뷰, 백 뷰라는 거를 원래 입력하는 텍스트에서 추가해줘요. 그리고 그 추가한 값을 가지고 이제 새로 이미지를 생성하게 만드는데요. 라지 스케일 웹 이미지 텍스트를 학습했다 하고 뭔가 아까 타임 t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뭐 균등하게 샘플링해서 뭐 했다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웨이트를 100으로 해서 퀄리티를 높였다 그런 세부적인 항목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옵티마이제이션에서 뭐 TPO4로 V 4개로야 뭐 아까 15,000 이터레이션 했는데 약 1.5시간이 소요됐고요. 뭐 디퓨전 배치 사이즈 1로 해서 디퓨전 유닛을 뭐 평가하고 뭐 옵티마이즈 사용했다 그런 세부 수치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앞에 거를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요. 아까 드렸던 그림인데 일단 널프를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를 그려요. 그리고 이거를 아까 포워드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노이즈가 더해진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이제 i인 그런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1000번인지는 모르겠어요. t에 걸쳐 가지고 이런 노이즈가 들어간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알아볼 수 없는 그걸 가우시안 노이즈일 텐데, 아까 그 백월드 프로세스 부분의 유넷을 통해 가지고 이 그 원본 이미지와 유사한 확률 분표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입력으로 어떤 이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가 입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입력 텍스트 이미지로 만든 레이턴트 벡터와 이미지에 대한 레이턴트 벡터를 입력을 넣어서 이미지를 생성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텍스트에 대한 이미지가 생성이 될 텐데요. 그 생성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로스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이 안 나왔죠. 뒤에 설명드릴게요. 네,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오른쪽 그림 붙여놓은 거고요. 그 전체 구조는 이렇게 돼요. 네트워크 구조가요. 널프는 레이 위에 포인트 좌표가 들어갈 경우에 볼륨 덴시티랑 알베도 값이 나오고요. 그 알베도 값을 계산할 때 그 필 디렉션이 들어가죠. 네, 그렇게 해서 요 두 개 값이 나왔을 때 요 수식을 통해 가지고 칼라 값을 구할 수 있었어요. 이제 드림 퓨전에서는요, 네트워크 입출력 값은 지금 다 맞춰놨는데 실제적으로 널프를 쓰진 않고 밈널프 360을 쓰게 돼요. 그냥 입력 출력이 널프 구조랑 똑같다라는 것만 봐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볼륨 덴시티로 그 아까 앞에 불렸던 그 미분 서페이시스 미분 두변에서 노멀을 구하고요. 그리고 알베도 값이랑 라이트 값, 아까 라이트 포지션이랑 그 위치랑 뭐 그런 것들이 파라미터로 들어가는데, 요 수식을 통해 가지고 칼라를 구한 후에 노멀이랑 칼라 정보로 이제 최종 칼라를 구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네트워크 구조상에서 다르고요. 그리고 밈널프 360 모델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포지션 인코니 방법을 계산했고, 샘플링하는 방법을 계산했고, MLP 구조를 바꿨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MRP 널프 360을 사용해서 렌더링을 하게 되는데, 뭐 다양한 스킬들도 추가가 돼요. 고정된 바운딩 스피어 내에서 널프로 다양한 칼라, 이건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 스피어 안에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수렴이 더 빨리 될 수 있고 성능도 더 좋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배경 색상을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 보시면은 배경이 단색으로 되어 있어요. 배경을 처리해주지 않으면은 뭐 배경에 해당되는 부분이 카메라 앞에 그 맺힌다든가 상이 맺힌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경 색상을 계산해주는 MLP를 사용해서 그 맵을 생성하고요. 그 위에서 이제 렌더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배경이 보였을 경우, 배경이 보이면 배경의 누적 알파 값이 1이고, 뭐 배경이 닫기 전 사물에 있으면은 배경에서 누적 알파 값이 0이다. 뭐 이런 스킬을 썼고요. 레귤라이저를 썼는데, empty 공간이 불필요해지는 막기 위해서 뭐 드림필드, 이전 놈의 드림필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클립 사용해서 했을 거예요. 클립에서 사용한 모델에서 레귤라이제이션 페널티 방식을 썼고, 그리고 트랜스미턴스 값과 최대 상수값 레귤라이저 뭐 했다. 요런 기법이 있었고, 그리고 노멀 벡터가 백 페이싱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백 페이싱이 정확한 게 뭘까 싶었는데, 물찬을 향하는 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로스를 썼는데요. 뭐 화이트 쉐이드를 아까 화이트 쉐이딩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뭐 다크하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것도 로스를 추가해가지고 어떤 이런 문제를 막았다. 그 정도만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여기서 디퓨저 모델에 사용하는 스크롤 디스틸레이션 샘플링인데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수식이 나오는 게
어떻게 유도가 됐는지 설명드리자면요. 이게 디퓨전 모델 2015년도에 나왔던 거는 이제 요런 수식이에요. 요 수식이 뭐냐면요. 아까 포워드 프로세싱에서는 Q라는 함수가 있었고, 백월드 프로세스에서는 P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P 함수가 Q의 확률 분포를 따르게끔 그렇게 학습이 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Q가 관측됐을 때 P 세타라는 확률 분포의 라이클리후드가 최대가 되게끔 하는 그런 수식이에요. 그래서 네거티브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해가지고 그 두 개의 확률 분포가 이제 유사지게끔 만드는 거고요. 이거를 풀었을 때 이런 꼴이 나오는데 사실 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기 디퓨전 모델 들어가면은 코드 들어가면 이게 있어요. 요 코드 사용해서 로스를 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DDPM 2020년 이제 논문을 보면요. 요거를 또 간출해서 뭐 요 앞에 있는 LT 텀이랑 L0 텀을 날리고 요 안에 있는 거를 새로 정리해가지고 요런 텀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요걸로 로스를 학습하게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디퓨전 모델 쪽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베이스 모델이고요. 요 모델에서 또 이제 드림퓨전에서는 얘를 또 한번 또 다르게 미분을 해서 G 세타가 이제 널프로 그려진 그런 이미지고요. 그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어떤 수식을 전개하게 되는데 거기서 또 어떤 편미분 이제 자코비안 값을 유닛 자코비안, 뭐 전체 자코비안 이런 것들을 계산했더니 어떤 게 없애도 잘 돼서 그런 걸 없애고 다시 수식을 정리해서 뭐 이렇게 됐다. 네거티브 라이클리후드 기본 수식을 바탕으로 드림퓨전에 요 수식이 도출되었다. 그래서 요 수식을 가지고 널프의 패러미터를 업데이트 하겠다. 이 정도로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게 트레이닝 코드가 되는데요. 일단 아까 어렵게 보였던 수식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코드상에 들어가는지를 보여드리면요. 일단 약간 요약하는 그런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넬프의 제너레이터 옵티마이저 디퓨전 모델을 초기화하고 이제 로드를 하고요. 이터레이션을 반복해가지고 아까 15,000개였죠. 반복하는데 t를 여기는 디퓨전 모델의 타임 스탬프 t가 뭐 유니폼하게 뭐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시간 t에 따라 노이즈 정도를 전 알파와 시그마가 정의가 되고 그거를 가지고 일단 이미지 크기만큼 가우시아 분포 노이즈로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널프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이제 텍스트 입력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지게끔 하고 그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리패러메터라이즈 트릭을 사용해서 뭐 가우시안 분포로 계산 가능한 수식으로 변경을 해서 유닛을 통과한 후에 뭔가 로스를 계산하고 그리고 모델 업데이트 한다. 그 모델 업데이트 하는 과정 중에서요. 디퓨전 모델은 스탑 그레디언트 해가지고 디퓨전 모델 업데이트 안 되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해가지고 학습이 됩니다. 평가 지표 부분인데요. 평가 지표는 기존 널프 분야에서는 비신텍스 분야는 뭐 렌더링된 뷰랑 뭐 그라운드 트루스를 비교해가지고 퀄리티를 측정하는 PSNR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 분야에서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일관성을 측정하는 클립 R 프리시전으로 평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코코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153개의 프롬프트 텍스트를 뭐 사용해가지고 이걸로 렌더링한 이미지가 일관성을 갖고 그려지는지 그런 거를 측정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지표가 그라운드 트루스가 그런 이미지가 일관성이 이 정도일 때 드림필드의 뭐 지표 값이 있고 뭐 드림퓨전, 클립 메쉬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일단 이건 비교하는 그런 연구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PSNR, SSIM으로 했었다면은 뭔가 설명을 더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비유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요런 이제 일관성을 가지는 R 프리시전을 사용해서 평가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칼라랑 지오메트리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칼라만 했을 때 그리고 지오메트리 했을 때 따로 구분하는 이유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어떤 뷰 디렉션에서 이미지를 그렸을 경우에 평평해도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찌그러져 있는데 점수, 네, 컬러 값이 다 잘 맞기 때문에 뭐 점수 높다. 그런 것들을 지오메트리 정보까지 잘 뽑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따로 평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였고요. 네. 그리고 이게 대표적인 예제인데 이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뭐 4번 보면 잘 그려진 것 같지만요. 이것도 뭐 잘 그려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지오메트리를 보게 되면은 막 뭉개져 있다. 그런 것들이 그 아까 말했던 쉐이딩 해가지고 한다는 거라든가 그 알베도 값을 화이트로 만들어서 해가지고 지오메트리 값을 더 잘 뽑게 한다 라는 관점에서 이 결과를 같이 보시면 되고요.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뭐 뷰 포인트의 범위를 넓히는 방법이랑 뭐 뷰 디펜던트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뭐 라이트닝을 추가한다, 뭐 아까 뭐 화이트로 만들어서 쉐이딩한다 그런 거를 비교해서 뭐 평가한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논문에 적혀있는 부분은 텍스처가 없을 경우에 화이트로 되어 있을 텍스처가 없을 경우에 화이트로 쉐이딩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에 뭐 더 성능이 좋게 나왔다 그런 것들 언급되어 있습니다. 리미테이션으로 다이버시티, 퀄리티, 스피드, 스테빌리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건 제가 나눈 거고요. 논문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SDSS 로스를 사용해서 만든 2D 이미지 샘플이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해요. 네, 클립 결과에 비해서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일한 2D 이미지를 할지라도 뭐 다양한 3D가 존재할 수 있다. 뭐 퀄리티, 뭐 스피드 관점에서는 그 클릭 결과에 비해서 오버 세츄레이트하고 오버 스무스한 결과를 만드는 것으로 보이고 뭐 64, 60 64 이미전 모델을 사용했을 때 높은 퀄리티의 상승이 안 된다. 레졸루션을 높이거나 높은 모델을 더 파라미터를 늘릴 경우에 느려진다. 그리고 로컬 미니멈에 빠지면 플랫한 스페이스로 렌더링 되어진다. 네. 어떤 모호성이 존재한다.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추가적인 논문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설명드린 게 요 2022년 클립 널프 이후에 뭐 이거 CV8 2022년이니까 다 똑같은 시점에서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뮤직 3D, 클립고 3D, 프로픽트 드리머가 있는데 지금 드림 퓨전에서 뭐 잘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런 퀄리티가 보이고요. 그리고 요 뒤에 이게 작년 9월인가에 나왔을 거고 뮤직3가 작년 11월에 나왔어요. 이게 엔비디아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 지지난주인가 2주 전에 나온 프로리픽 드리머 요거 보면은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성능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 분야에서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러한 연구들이 잘 될 경우에 3D 게임이라든가 뭔가 다른 가상 환경에서 3D 모델들을 쉽게 생성할 수 있게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